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31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3월의 마지막 일요 경마일이 되겠고요. 역시 월말 결승전답게 흥미로운 경주 편성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한국 경주마 역사상 최초로 세계 최고의 상금이 걸려있는 이 두바이 월드컵 출전하는 돌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한국 경마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돌콩이 두바이 월드컵 무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3월 31일 일요일 새벽 1시 반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레츠런파크 과천에서는 이 돌콩이 출전하는 두바이 월드컵 경주 중계 및 관전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돌콩의 위대한 도전 우리 다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요경마 저와 함께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스피드감도 살아있는 모습이고 마필 자체가 워낙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적응을 마친 한번 심장의 고동, 잠재력을 표출할 수 있는 모든 전개 조건과 상대 조건을 만난 만큼 이번 경주는 강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필을 그냥 놔주는데도 직선까지 통과를 시작하는 여유가 상당합니다. 훈련 역시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외곽이 있지만 가능성 좋았던 잠재력의 12번 러닝버스도 당일 면밀한 상태 분석은 중요해 보입니다. 주행 속성 변경의 성공 후에 최근 안정적인 경주를 보여주고 있는 10번 파워인디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우선 12번 조은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도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이후 더욱 좋아진 훈련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편성만큼은 도전이 가능한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 퀸오피서도 이 복귀 후의 훈련 모습을 봤을 때는 휴식이 약이 된 듯 연속 입상을 거둘 당시의 모습 그 이상의 활기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주 레전드입니다. 사실 이번 경주 역시도 뜯어보면 위협할 주 레전드의 어떤 영승 행진을 위협할 만한 말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향후 장래에 대한 굉장한 기대치가 높은 말인 만큼 이번 편성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우선 3번 시든 챔프가 눈에 띕니다. 직전과 완전히 달라진 컨디션, 상승세 컨디션을 우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 버티기 충분한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6번 흐뭇도 도전 가능합니다. 계속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주도 또다시 뚜렷한 앞선에 빠른 말들 없는 편성 만난 만큼 앞선 버티기 가능성. 모닝대로입니다.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입상할 수밖에 없는 편성을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11번 드롭 더 비트가 베스트 능력 어느 정도 회복한 듯 보이고요. 여튼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단거리 무대 1200m 11번 이 드롭 더 비트 자, 도전이 충분히 가능해요. 빠른 흐름이건 느린 흐름이건 취입 스피드는 밟음입니다. 직전 승급전 우승이 우연이 아니었던 8번 크레모아 파워의 취입 탄력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늘어난 거리에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넘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선행과 취입이 자유로운 전력입니다. 한결 가벼워진 부담 중량인 것은 분명하죠. 선행이든 취입이든 이 부담 중량에서는 자유로운 전개 이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 풍성한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은근히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단거리 1200m 5등급 경주입니다. 자, 선두력에 강점이 있는 마필 중에서 직전에 좀 전개가 꼬여 아쉬움이 있었던 말이 이번에 재도전에 나선이 형국이고요. 그동안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꾸준하게 적응 능력을 배양한 마필이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경마 스타트 3경주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단거리 1200 5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사실상 12마리 풀게이트인데 능력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딱 손에 꼽습니다. 그 외의 마필들은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 돼야 될 마필은 직전에 아쉬움을 털어내야 할 바로 안쪽 2번 마 블루파이어란 마필이죠. 순간 스피드의 강점을 가진 전력으로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전력을 보강해 주면서 2월 2일 경주에선 선행이 아닌 이선 외곽에서 경주에 가담하면서도 꾸준한 탄력을 보여줬던 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의 경주에서 인기를 많은 인기를 끌었던 금빛장인에 이어서 관심을 받았던 전력이었는데 전개가 완벽하게 꼬여버렸었죠. 초반에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매끄럽지도 못했었고 상대 마필과의 가벼운 충돌 속에서 순간적으로 전개가 밀렸던 것이 이 마필이 부진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직선 구간에서는 탄력을 충분히 보였던 전력이에요. 거리가 1200 늘어난 부분은 이 마필한테 좀 더 유리한 구도고 순간 스피드가 빠른 마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안쪽에서 몰고 나갈 수 있는 이번 블루파이어 선행감은 더 좋고요. 한 마리 마필이 도망을 나간다라면 모래피한 이선에서 페이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마 블루파이어는 상대 전개, 편성 모두 잘 만난 만큼 이번 경주는 회복세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7번마 루킹굿 그리고 4번만 마패봉을 주목하고 있어요. 루킹굿이란 마필은 데뷔 전 1000m도 잘 뛰었고 승급 전 1300m도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외선에서 가담 이후에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었고 마필 자체가 파인기가 있어서 주기가 좀 늘어지긴 했지만 훈련 자체는 상대 좀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 주는 데다가 1200m라면 이번 경주 꾸준하게 따라갈 수 있는 루킹굿 스피드는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과거의 스피드에 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4번 마패봉이 최근 어쨌든 추위권의 습성이라도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후에 구저염이 조금 있어서 상태 확인이 좀 필요했지만 가벼운 모습은 확인이 됐고요. 직전 경주 처진 전개 이후에 주폭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마패봉의 역습은 또한 선입 가담 능력까지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번 경기에선 저는 이 세 마필 외에는 여타의 마필을 세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보편권의 마필이나 그나마 가능성 있는 마필을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 거리가 줄어든 1200에서는 외선일지라도 가담 능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7.7금이 그나마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근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마필의 당일 상태 조건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3대 자체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직전 아쉬움 털어낼 전개 조건을 만난 2번마 블루파이어를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리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호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기만 혼전 구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저 역시도 백동리 의원이 추천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순서상에 무엇을 좀 더 강하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저는 7번 루킹굿 가장 먼저 중심에 세워야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1300m 직전 경주에 너무 아쉬웠어요, 솔직히. 외곽 분리가 좀 속상했었던 그런 부분이 인코스로 조금이나마 들어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되어주기를. 게다가 무엇보다 기수 의지 한번 믿어볼 만하죠. 지금 최범현 기수가 기승전결로다가 명품 축제로다가 KL급 마일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빅투아르 기수에게 온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강공, 최선 다해서 기승해 준다면 루킹굿이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 이상의 기대치 가져볼 만한 전력으로 평가하겠고요. 2번 블루파이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2번 블루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실패했었던 것은 굉장히 아쉬웠었던 대목, 선행 실패 후 졸전도 매우 아쉬웠는데 2번 게이트 문세영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를 외쳐볼 수 있겠고요. 이번엔 서력전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4번 마패봉과 5번 팝스트리트 저는 추천을 드려보겠는데 그중에서 5번 팝스트리트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늘었다라는 부분 하나가 좀 불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두권 강공 세력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5번 팝스트리트 직전에는 공백이 좀 있었고요. 공백 정상 출전주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요? 그 거리가 가장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요. 팝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6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다 1000m만 뛰었었죠. 이제 1200m를 뛰고 있는데 상대 장악할 수 있는 마필들보다 좀 더 이제 처진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고 그 직전의 경주 이후에도 관절염이 좀 발병했던 모습은 분명히 이 마필한테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와 전개 조건에서 팝스트리트가 한 번의 변화를 보이기에는 상태 페이스나 조건이 좀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리 의원과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동일합니다. 다만 후착마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데
저도 블루파이어는 이번 편성에서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워낙 이제 앞선에 강력한 선행 상대마가 있었지만 이번 편성은 선행이든 최적 선입 전개든 가능하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고 10번 7종 7금도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심한 외곽 전개 감안했을 때 최근 따라가는 전개 가능성 보여준 만큼 인정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11번 플라잉에라라는 말도 컨디션 회복세가 눈에 띕니다. 직전 경주에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지금 주기는 길어졌는데 사실 11월 4일 경주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말입니다. 그 당시 컨디션 저하가 분명히 관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예 지웠던 말인데 그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태 회복된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개인적으로는 9번 한센바로우즈란 말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한센자마다운 스피드가 돋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주행 습성 자체가 워낙 끌리는 습성이 강한데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말을 잘 알고 탔지만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기 위해서 최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아차 싶은 순간에 늦어버리면서 완전히 끌리고 계속 시종일관 말과 기수가 싸우는 최악의 전개를 펼쳤습니다. 줄어든 거리일수록 점점 유리해지는 한센바로우즈의 스피드 12월 8일 1300m에서도 굉장한 스피드를 보여준 바 있고 추임마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근성 있게 버텨주는 모습 1200m라면 앞선에 나서서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9번 한센바로우즈의 스피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한센바로우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700m였었죠. 그때 도망갔을 때 한번 그리고 단거리였었던가 아무튼 입상했던 모습들 자체도 선두권 겨우 버티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선행 가는 건 되는데 조절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12월 8일도 거의 도주였어요. 도주. 코너 들어와서는 거의 신마신차로 앞서 있었던 구조였는데 결국 덜미를 잡혔었고 안토니오 기수도 이 부분을 못 잡아냈고 주전 기수인 이철경 기수도 그 부분을 못 잡아냈습니다. 멀로 기수가 이마피를 더군다나 1200 거리가 줄었다 할지라도 선행은 나설 수 있어도 상대들도 이에 비해서 못지않은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데 버텨내기란 녹록치 않은 모습이라서 저는 아직까지 9번 한센바로우즈는 높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 내렸고 감량을 직전 대비 3km 받아도 이 9번 한센바로우즈가 어디까지 버텨낼지 직전에 이제 폭주성, 끌리는 악벽 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은 안쪽에 2번 블루파이어와 5번 파스트리티도 초반에 빠른 말이죠. 2번 이 블루파이어는 경합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극복해낸 전력이고 직전에는 이 초반 전개가 꼬여버렸죠. 추돌 여파. 코스 안쪽에 뭐 강공 선두권 레이스 혹은 내선에서 경합 없이 따라가는 전개라도 2번 블루파이어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에 7번 루킹굿 공백 이후 출전을 합니다만 뭐 상태감 하지 없는 가운데 자 이번에 직전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11번 플라잉 헤라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1300m 거리 입상 이후에 승급 이후 좀 부진했죠. 지난 겨울 부진에 빠졌었는데 자 이번에 공백 이후 출전 이제는 따뜻한 봄 날씨도 됐고 4세 안말로 접어들었죠.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컨디션의 변화도 급격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고 이미 보여준 능력이 있잖아요. 11번 플라잉 헤라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개상의 구도로는 분명히 쉽진 않다라고 봐요. 어차피 플라잉 에라가 여기서 입상을 하려면은 앞선에서 좀 가담하고 좀 선두권에 좀 가담하고 좀 싸워줘야 된다는 판단인데 좀 처진 전개에 한 발을 발휘할 만큼 위력감이 좀 크다라고 평가를 안 합니다. 결국 뭐 최성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상태를 끌어올렸다라고는 하지만 좀 최상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파악이 됐기 때문에 플라잉에라 자체는 착승권 이상 그래서 3위권의 마필은 좀 적합하다고 보는데 입상권의 전력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위협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코스 2점에 선두권 자유로운 전개 2점을 극대화할 2번 블루파이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선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5등급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근 편성 전개 또한 경주 여건과 거리 변화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상당수가 있는데 직전에 깜짝 입상한 이후로 다시금 연투 노림수도 있는 마필들이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직전 대비 거리 변화로 인한 전개 여건의 변화, 경주 여건의 변화 등등이 포착이 되는데 자, 이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첫 번째 경주, 부산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굉장히 상태 호전세를 보이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을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데 11번 희망여전사입니다. 이 말은 오른쪽 앞다리가 좋지가 않아서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휴양은 없었는데 꾸준히 1월 달부터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해온 모습 속에 2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훈련 상태 올라온 모습으로 직전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공백을 감안하면 잘 뛰었다라는 판단인데 데뷔전에서는 굿댄서라는 굉장히 스피드가 뛰어난 말을 상대로도 굿댄서를 제압하는 스피드를 보여줄 정도로 이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탁월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 경주 이후에 가벼운 간절함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점점 컨디션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최상까지 올라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말의 스피드 그리고 줄어든 1000m라면 가능성 굉장히 높은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말은 7번 마레인저가 눈에 띕니다. 이 말은 매우 좀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잉그란디어 자만데도 대부분 경주들을 1000m에서만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에 쪽 형제마들이 물론 단거리 적성을 보여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1000m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합이 불가피한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편성을 만난 말로 추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8번 호프풀 사이먼도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좋은 말입니다. 휴양 다녀온 뒤에 3월 달부터 훈련을 재개했는데 의외로 이게 주기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 매우 탁월한 선행, 선입 자유로운 호프풀 사이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이먼 매직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은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분명히 초반 스피드도 좋아졌는데 직전에도 분명히 출발했을 때는 앞선에 거의 붙일 수도 있을 정도의 초반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외곽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뒤로 빼는 모습, 그 추입을 시도를 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경합이 불가피합니다. 추입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앞선 정리하면 이번 경주 앞선 장악할 가능성 높은 11번 희망여전사를 중심으로 선추입 전개할 말들의 뒷심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선택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 자체가 전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고 질문 드려볼 분들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어찌됐든 11번 희망여전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저희 인정을 합니다. 직전 경주 내측 선두권 스피드 1200거리를 감안하면 잘 됐다고 저희 판단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요. 7번 마하레인저도 1000m 단거리 추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9번만 브라운파이란 마필 자체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 여력감이 좀 컸다는 부분을 평가해봤을 때는 좀 더 보여줄 거름이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이 바로 논란의 소지가 되겠죠. 당일 많은 관심을 받을 거고 그만큼 조건도 좋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1번 라우나레스예요. 단거리 1000m 스피드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지죠. 외곽 11번 희망여전사도 쉽게 이 마필을 넘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뛰었던 승급 이후 두 번의 경주는 1300과 1200이었기 때문이지만 1번 라우나레스도 지금 1000m예요. 인코스의 1000m, 더군다나 라우나레스가 우승했던 경주는 한라와가 선행을 가고 라우나레스가 따라갔던 경주입니다. 설령 여기서 라우나레스가 선행을 못 가고 이선에 가담한다 할지라도 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따라갈 수도 있는 라우나레스를 여기서 배제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큰 판단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마필을 왜 배제하셨습니까? 네, 이번 경주에서 1번 라우나레스도 분명히 초반 스피드 좋은 선행형 말로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라우나레스의 모습과 희망여전사의 모습 물론 이 두 마리가 동반 입상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아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이 두 마리의 선행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외곽 쪽에도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번 게이트의 라우나레스 입장에서는 선행을 못 나서면 갇힐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외곽에 있는 말들과 경합이 불가피한데 저는 11번 희망여전사의 지금 상승세의 모습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훨씬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 희망여전사가 라우나레스를 직전보다 더 큰 차이로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틈을 선출마가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적으로 1번 라오나레스. 그 토요일 날 비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주로 상황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부경 주로의 특징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말이 좀 유리하다라고 봐서 11번 희망 여전사를 선택을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정상주로 컨디션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라오나레스는 무시하면 안 되죠. 더불어서 9번 브라운 파이는 또 왜 추천을 안 해주시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임말대로 좀 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9번 브라운 파이는 한번 여쭤볼게요. 선행 추임 모두 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입니다. 승급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당하기에는 훈련 상태 또한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상승세 컨디션 확실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력이라서 9번 브라운 파이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언급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인데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길래 추천을 안 하십니까? 네, 9번 브라운 파이도 잠재력 좋은 말입니다. 다만 어쨌든 가능성 있는 말들이 많다고 해서 그 말을 모두 데려갈 수는 없는데 9번 브라운 파이도 가능성은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너무 약한 상대를 상대로 편한 선행을 나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스피드는 인정을 할 만한데 1월 18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나가고 빠른 말들 사이에서 선추입 전개로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선추입 전개를 했을 때 이 말이 과연 확고하게 입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검증이 승급전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앞선에 만약에 직전처럼 나선다면 말씀드렸던 오히려 1번 라오나레스가 보여준 모습이 더 스피드가 더 기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11번 희망여전사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9번 브라운파이는 승급전 검증이 한번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초반 전기가 펼쳐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직전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였던 이번에 11번 희망여전사는 직전에 함께 뛰었던 1번 라운아레스보다 초반에 내측에서 밀고 나가 선행을 받아냈고 오히려 외곽에서 라운아레스는 다소 무리한 경험 레이스를 펼쳤죠. 두 마필 다 직전에는 자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트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과거 1번 라운아레스는 한라왕후와 동반 입상할 때 게이트 외곽에서 따라가며 입상을 했었던 전력이 있기에 자 직전처럼 다소 무리한 외곽 경합이 아니라면은 내측 게이트 코스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번 라운아레스는 저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7번 마하레인저는 선두권 몰락시 충분히 막판 한 발 가능해 보이고 12번 배짱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거리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말이죠. 자, 두 차례 최단거리 입상 시 외곽 따라가는 조건, 경합 내측 레이스를 이겨냈던 전력인데 직전에 이 늘어난 1400m 레이스 외선 무리한 전개로 늘어난 거리는 아쉬움을 안겼습니다만 이번에 줄어든 1000m 레이스고 자 초반 전개도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잖아요. 외선에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최단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12번 배짱이 되겠는데 최성진 의원 내린 거리의 12번 배짱 선이 끈끈한 전력 기대치 있지 않을까요? 네, 12번 배짱도 굉장히 성장세의 어떤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가 앞으로 큰 그런 말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말이 1월 25일 경주에서 보여줬던 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준다면 이제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할 텐데 최외곽 게이트가 변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앞선을 보내주고 선추입 전개로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거라고는 아직은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앞선에서 이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데 빠른 말이 지금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라서 안쪽에 몇 마리가 밀고 나올 경우에 과연 전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심한 외곽 전개까지도 지금 좀 위험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자칫하면 심한 외곽 전개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외곽인데요. 11번 희망여전사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부산 1경주는요.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요. 자,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인다고 하는 요 11번 희망여전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스피디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최단거리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선두권이 상당히 빠르고 촘촘하게 형성될 전개구도 속에서 과연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설 수가 있겠고 치열한 선두 경합을 이겨내고 입상 기대치를 가져올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전개 양상까지 도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5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선행 경합 여부가 되겠죠. 아무래도 1000m 최단 거리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 경합은 크게 입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있다 하더라도 버틸 말은 다 버틴다. 참 어렵죠. 그 중심에 2번 흥복드림 가장 먼저 놓고 가겠습니다. 흥복드림이라는 말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이고요. 자신이 원하는 전개, 즉 앞선을 공략을 할 수 있을 때의 성적이 유달리 좋은 유형이죠. 직전 경주는 57이라는 높아진 부담 중량의 발목이 잡히면서 순위권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량기수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말 바로 2번 흥복드림입니다. 인코스 이점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 흥복드림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보다 앞에 자기 2번 게이트보다 인코스에 선행말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모래를 안 맞으면 되는 선행말이기 때문에 이번 흥복드림이 모래를 안 맞는 전개 이번에는 수월하게 입상권 이상 타진해 볼 수 있다 판단합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그보다 인코스에 있는 말은 1번 미르스톰이 되겠고요. 외곽에서 덮치고 올라올 수 있는 선두권 강공 세력은 7번 제주의 바람이고요. 5번 매직로드 또한 무시하기 어렵죠. 그중에서 7번 제주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부담 중량의 덜미를 잡혔었다라는 부분, 이번에는 1kg 낮아진 부담 중량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1번 미르스톰은 직전에 이어서 또다시 1번 게이트입니다. 선행 나가야죠. 직전처럼 덜미를 잡을 말이 외곽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2번 흥복드림이 외선을 정리해 줄 것이기 때문에 1번 미르스톰이 전개 있죠. 5번 매직로드 추입까지 된다라는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입 추입마, 선추입마 5번까지 이번 경주 2번 흥복드림의 감량이점 적극적으로 응원하면서 꼭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라고 저 역시 판단하는 이유가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특히 안쪽에 있는 1번 미르스톤부터 2번 흥복드림, 5번 매직로드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말들인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안쪽에 있는 1번 미르스톤부터 2번 흥복드림 또 6번 톱브레인, 7번 제주의 바람 등등 굉장히 빠른 선행형 말들이 많은 선행으로 버티기를 노릴 어떤 작전을 갖고 나올 말들이 많은 편성인데 그중에서 과연 이번 흥복드림이 안쪽 게이트인데 선행을 못 나설 가능성은 없는지 그럴 경우에 안쪽에 갇힐 가능성은 없는지 앞선 경합이 치열할 때 오히려 강자와의 경주에서 다져온 5번 매직로드가 직전 경주 전개가 심하게 꼬였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5번 매직로드가 더 중심마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기본적으로 마체가 450 이하의 말들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들은 몸싸움에서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매직로드라고 본인이 추입을 하고 싶어서 추입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말 선행 나가고 싶어 해요. 다만 지금 같은 편성, 단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m보다 넘어가면 좀 더 수월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 하더라도 몸싸움이 치열해지는 선입권에 갇히는 거는 정말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입을 선택하는 케이스입니다. 다행인 것은 모래 안 맞고 외곽에서 추입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력이라는 부분이죠. 이 5번 매직로드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이 말을 축으로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김지영 의원님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저는 미드스톰이 워낙에 밝은 레일 스피드를 갖춘 전력으로 판단을 해서 경합이 좀 심할 거라고 판단을 안 했어요. 오히려 선행 가고 붙고 이제 직선에서 이제 싸움이 이루어질 거라고 평가를 해서 흥복드림의 전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미드스톰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간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6번 톱브레인을 배제할 수는 없는 구도라고 평가를 해요. 거세하고 많이 좋아졌고
뭐 12월 달에 능력 부진 실격받고 정말 아쉬움을 토로하다가 직전 경주 드디어 입상을 차지했죠. 군대 간 장추열 기수 1월 달에 경주에서 정말 강했던 페이스를 잘 따라가면서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톱브레인의 선임력 자체는 여기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 말이 이 정도로 빠른 흐름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가 좀 우선적으로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직전 경주만 해도 전 톱브레인을 굉장히 엄청나게 믿었었던 전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장추열 교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승해줘서 너무 고마울 정도로 기승 열심히 해줬는데도 2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상대마가 어마무시하게 강했던 상대였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나머지 상대면 선행 상대마들은 부담 중량이 높아서 주저앉았고 결국은 복병마에게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었다는 부분이죠. 이번 경주에는 확실하게 앞선을 장악해서 확실하게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 말 1번, 2번 두 마리가 있고요. 1번, 2번 중에 한두가 실패했다. 7번 제주의 바람까지 가세를 하는 형국입니다. 톱브레인이 앞말들 사이에서 얼만큼 자신의 경주력을 펼칠지 거세의 효과가 이번 경주에 드러날지 한 번은 더 지켜봐야 된다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는 최단거리 레이스 전개 양상 예측하는 부분도 상당히 난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코스 이점에 내치 게이트 배당받은 1번 미르스톰이나 2번 흥복드림이 선두 장악 나설 공산이 이 커 보이는 가운데 역시 감량 혜택을 아무래도 톡톡히 누려볼 2번 이 흥복드림이 이번 경주에서는 눈에 띄는 마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번 제주의 바람도 직전 실패 충분히 만회할 듯한 구도고 11번 벨스체플이 있습니다. 직전에 정말 아쉬운 3착으로 보여요. 작년 11월 달에 폐출혈 이후 공백 1월 달 경주 입상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는 웰리스케이 베스트 구남 그 편성에서 따라가며 아쉽게도 3착이었는데 자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합니다. 출전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훈련 강도는 그리 높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단거리에서 따라가는 이 전개에서도 직전에 제법 가능성을 엿보였기에 이 11번 벨스트 채플도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김지영 위원 11번 벨스트 채플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주 만에 빠른 출전, 물론 아낄 이유 없는 강공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전력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2주 만에 빠른 출전에 게이트가 조금이라도 좀 좋았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크게 남고요. 직전 6번 게이트에서 정말 잘 타줬어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봅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에서 마주까지 2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1번 베스트 셰플의 선전보다는 5번 매직로드의 선전 쪽에 우선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는요. 흐름 빠른 하이페이스 초반 아주 경합 펼쳐지는 양상구도 속에 코스 이점에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릴 2번 흥복드림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과연 경합 선두 레이스에서 마지막까지 이 근성 발휘할 마필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김지영 위원이 해법을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겨 드릴 경주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6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은근히 높은 경주로 평가가 되고요. 경주 여건의 변화 등이 눈에 포착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5번 선 스타트가 작년에 실격 아픔을 뒤로하고 지난 1월 12일 경주 메디치 글로리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이겨내고 1300m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2월 3일 날은 불량주로 너무나 가벼웠던 드럭 컨디션에 전개 처져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 경주는 매치 캡틴이 이끈 하이페이스 3선입 서둘러서 막판에 좀 무너진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직전보다는 이번 편성 선두 레이스는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결대로 따라가며 혹은 참고 한 발 마지막에 충분히 결정력을 발휘할 5번 선스타트 경주 여건이 가장 유리한 중심권의 마필 강조해 드립니다. 외곽 11번 위너 브라운이 직전의 최단거리 우승 전력으로서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가운데 직전 경주도 편한 선행 조건이 아닌 외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경합 레이스에서도 너끈히 막판까지 여유 있는 경주 능력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막판에 간헐적인 채찍 동력 추진 시 탄력이 더욱더 나아지는 구도였죠.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11번 위너 브라운 도전 1순위로 말씀드려보겠고요. 1번 인천 스피드가 직전에 선스타트와 함께 뛰었던 고편성 매치 캡틴이 이끌었던 페이스 출발 후 추돌 여파, 내치기에서 추돌 여파가 있었고 앞선 가담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경주 운영이 결국은 패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직전보다는 흐름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구도로 예측하기에 코스 이점의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1번 인천 스피드 직전의 출전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요. 자, 여기에 7번 크레이지 위키가 최근에 최단 거리 1000m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전력이고 이번에 이제 부담 중량 더 올라서 57회 보중인데 직전에도 이제 55.5회 보중에서 막판에 좀 다소 시원스러운 걸음은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 나갈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7번 크레이지 위키까지 언급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 않기에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이죠. 결정력 우수한 5번 선스타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애매한 상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구도인데 뭐 변화를 볼 수 있는 전력들을 잘 소개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위너 브라운이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해도 이미 1300거리 뭐 개나리 송이라든가 베스트 라인 강한 상대 틈에서의 아쉬움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전력 구도라서 위너 브라운의 성장세를 좀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7번 크레이지 위키 그리고 안쪽에는 1번 인천 스피드까지도 함께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자, 9번만 나스카이베르는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마방 입장에서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뭐 1억 3천짜리 고가의 마필치고는 전개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계속 이제 될 듯 말 듯 아쉬움만 보여주고 있어서 주폭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서 오랜만에 상대를 판단했을 때는 역습 타이밍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경주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 평가해보고 싶은데 9번 나스카이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상당히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전력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결정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직전에 2월 3일 경주 비가 많이 내려 불량지락 컨디션에 당시 이제 11마 신차 사착을 했는데 당시 출발 때 부딪히고 출발하면 늦바라고 후반에 막판에 밀어붙였습니다만 또 늦었죠. 이번에 뭐 직전보다는 주로 컨디션이 덜 가볍긴 하겠습니다만 결정적인 한 발이 다소 아쉬운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 경주 그래도 좀 더 앞선에서 전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들 상대가 강하다라는 평가 때문에 이 9번 나스카이별 차후에 상태감의 변화가 포착될 때 좀 더 늘어난 거리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육경주 다소 간의 기복 혹은 부진한 말들의 편성 구도다 보니까 혼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동소이해요. 볼 수 있는 말들은 보여준 능력이 있는 말들일 테니까 인기권 말들의 그 전체 구도는 저도 인정합니다. 민백철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던 5번 선스타트도 이번 경주 편성 구도 자체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7번 크레이지 위키가 부담 중량이 높아지긴 했어도 보여주고 있는 전력상으로는 주로 1000m밖에 뛰어보진 않았어도 1300m 거리 경험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1번 인천 스피드의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이 말이 선행을 나서면 더 뛰어줄 수 있을 말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코스를 부여받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코스 딱 한번 받아본 적 있죠. 2번 게이트. 그때 당시에 선행 상대는 하바나 찰리였습니다. 그랬었던 상황에서 선행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6번 탑매직 마스터는 한번 여쭤봐야죠. 선두권이 주요할 것이다라고 흐름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질문 더더욱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6번 탑매직 마스터의 선두권 안 되겠습니까? 네, 내심 이제 6번 탑매직 마스터가 요 편성에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구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전 주기도 길어졌고 편하게 과연 이제 선행을 받는 조건에서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경주 능력 또한 맞상대를 상대적 평가했을 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 2.1번 인천 스피드가 아예 앞선을 장악해낸다라면 더욱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6번 탑매직 마스터는 차후에 좀 더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호적권에서 이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백동희 위원이 언급해 주신 9번 나스카의 별이란 말을 MC께서 언급한 말들을 제치고 중심마로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MC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출발대랑 부딪히면서 출발을 너무 실패를 했는데 하필이면 불량주로 너무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누추입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상 출발이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인데 상태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분명히 더 좋은 모습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00m 12월 경주에서도 사실 초반 스피드가 느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것뿐이지 사실 초반 스피드가 떨어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뒷심까지 좋아지고 있는 지금의 구도에서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9번 나스카의 별을 중심으로 MC께서 언급한 말들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전개 흐름과 편성을 아주 잘 만난 듯합니다. 5번 선스타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이등급 마필간 코너너에게 1700m 접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이미 동거리를 최근에 꾸준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도 있고요. 자,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 좀 더 능력 발휘 용이한 마필 복병 전략까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이 도전권 마필 능력 편차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데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7경주 1700m 5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거리 경험이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이득으로 작용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중심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8번 퀸 오브 캠프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번 강조를 드려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1700m 거리가 늘어났을 때의 거리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요. 힘 안배와 경주 운영의 수월함 때문입니다.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운영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전개가 유리해진다라고 한다면 혹은 흐름이 내가 원했던 그 흐름과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무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8번 퀸 오브 캠프입니다. 힘이 좋은 유형입니다. 힘 좋은 체형답게 꾸준하게 뛰는 힘, 길게 가는 힘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 말의 특징은 초반에 붙인 가속을 라스트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번 경주 빠른 선행만은 없는 구도입니다.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말은 있을지언정 선행으로 부를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8번 퀸 오브 캠프가 승급전에 첫 거리 도전이라 하더라도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을 말로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5번 인디언 에코 직전 경주 1700m 뛰면서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사항은 이 말은 선임마죠. 근데 추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따라 뛰었을 때의 그 경쟁력까지 확보를 했다는 부분. 4번 클리어검 승급전마저도 연투를 해내면서 현등급에서의 빠른 흐름을 적응을 했습니다. 다만 직전 경주 워낙 빨랐던 상대에게 12마신이라는 대차로다가 졌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올라오는 라스트 한 발의 경쟁력 여전하다라는 부분. 1번 로열조이 직전 경주에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그때 당시에 복병 가치를 높게 샀었던 전력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의 전력 변화가 이루어졌었던 직전 경주, 지금도 여전하다는 그 상승세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동의하는 부분 많습니다. 특히 저는 그중에서도 5번 인디언 에코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온 말입니다. 1월 13일 경주 당시에 훈련 상태가 너무 확연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그 당시 경주에서는 아쉽게 가능성만 보여줬고 직전 경주는 하필이면 출발할 때 충돌하면서 출발을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뒤로 밀렸지만 그럼에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만큼 특별한 강자가 없는 이번 경주만큼은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4번 클리어검 까지 동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번 가즈아라는 말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전에 불량주로 여건에서 너무 서두르다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좀
막판에 너무 무뎌졌다라고 판단하지만 1월 13일 경주만 봐도 충분히 차분한 전개라면 가능성이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 거북이 만세라는 말도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 직전 경주에 정상 출발을 못했습니다. 옆에 말한테 충돌을 하면서 출발을 실패하고 후미권에서 그냥 경주가 끝났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의 경주를 보면 선의권에 가담해서 버티기를 노리는 그런 유형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는 더더군다나 빠른 말이 정말 없는 편성을 만나서 최근에 뛰어왔던 경주보다 더욱 정상 출발이라면 앞선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한마디로 편성의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북이 만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3번 거북이 만세의 상대적인 앞선 전개 이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만큼 앞선에 붙어줘야지 3번 거북이 만세가 입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말들 다 앞선 공략 말들입니다. 8번 퀸 오브 켄트의 선행과 5번 인디언 에코의 2, 3선 전개, 1번 로열 조이, 여기에 4번 클리어검도 직전 경주는 어쩔 수 없이 추입을 했지 이 말이 첫 우승을 차지할 때 전개는 선입이었죠. 3번 거북이 만세가 인코스 이점을 활용을 할 수 있다 한들 제가 추천드린 말들보다는 앞선에서 움직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추입 경쟁력 면에서는 오히려 밀리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11마리 출전해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이 한정돼 있다고 좀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어떤 마필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어떤 마필에 이제 집중력을 가져가느냐 가장 중요할 텐데, 저는 클리어검 자체가 뭐 데뷔 전 1000m 이후에 1700을 한 번에 극복한 마필들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편성이 약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연투를 이어나갔다는 부분은 이 마필에게 높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선 좀 더 수월한 전개, 페이스가 늘어졌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번 로열 조이가 오히려 저는 여기서 오히려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설 거란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퀸 오브 캠프 승급전 2착 승급이긴 합니다만 선행보다는 따라가지 않을 거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무리하게 선행보다는 그 페이스에 맞춰 뛰는 게 더 적합할 거라고 봐서 어찌됐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번만 가자는 가볍게 언급이 됐는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뚜렷하게 강한 선행 마필이 없기 때문에 가지아도 전개는 나온다는 그 평가를 저 역시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가지아가 한 번의 입상 자체가 이제 이 마필이 악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선이 싸웠을 때 후미에서 취입을 해서 한번 단거리에서 입상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는 입상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능력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직전에 무리하게 빠른 페이스에 가담하려고 했던 시도가 발목을 잡았던 거지, 최적 선입이 가능해진 이번만 가지아도 기본 주폭상에서는 이 흐름은 좀 견뎌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가지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자가 처음에 우승을 할 때도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의외였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앞선인 경합으로 무너졌던 경주였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무엇보다 이만 바깥으로 기대요. 모래를 맞으면서 바깥으로 기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도 초반에 서둘렀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서둘렀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 9마리 뛰는 경주에서 후미권에 있었는데 뒤에서 세 번째 있었는데 그게 서둘렀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당시 흐름은 빨랐으니까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뭐 나머지는 계속 추입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바깥으로 바깥으로 기대버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타야 하는 말이라서 글쎄요, 흐름이 느려진다고 이 말이 모래를 피할 수 있을까? 바깥으로 기대는 걸 자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 모든 전개 상황이 좀 불리하지 않나 싶어서 확실한 이 말의 특징을 잡기 전까지는 저는 추천해서 좀 배제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가지아의 이 주행 악뼈 잡히기 전까지는 다소 이번 경주에서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1700m 레이스 특출나게 이제 빠른 선행만 없는 구도인데 그래서 더 유리한 마필이 이 8번 퀸 오브 캠프로 보입니다.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승급전에 감량 혜택도 있고 아예 선두 장악에 나서서 전 구간 자기 페이스로 유리하게 선행 주도 레이스 가능한 만큼 옆 8번 이 퀸 오브 캠프 주목하셔야겠고, 4번 클리어검도 단번에 1700m를 극복을 해낸 전력이고, 그렇죠, 앞선에서 선두 선의권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전력이 되겠죠. 여기서 전개상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말이 이 7번 베티나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의 전력을 보면은 다소 아쉬운 면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당일 주로 컨디션이 약간 좀 가볍게 형성이 되고 7번 베티나도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초반 빠르게 선두 가담하는 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1700m 레이스 전개상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앞선 공략이 가능한 이 7번 베티나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하고 베티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상반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베티나라는 말은 앞선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징이요. 꾸준히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흐름 구간의 타이밍에 한 번이라도 막히면 또다시 주저앉는 것이고 흐름이 조금이라도 빠르면 올라오다 못 올라오는 것이고 너무 느려도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고 굉장히 타기가 까다로운 말이라서 글쎄요. 이번 경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거 7번 베티나는 정말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되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서울 7경주는요. 승급전에서 전개 2점을 매우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이죠. 옆 8번 퀸 오브 캠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뻑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최근에 동거리 1700m 꾸준하게 적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있고요. 직전에 좀 아쉬운 경주 능력으로 결과로 이번에 복수전에 다짐하는 마필 한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7번 룰 브레이커입니다. 직전에 전복 캡틴 마이티 만보 편성에 삼착을 했던 말인데 사실 직전에는 전복 캡틴의 마이티 만보가 제가 당일에도 상당히 기쁨을 드렸던 말인데 그 당시 삼착이 상당히 아쉬웠죠. 당시 이제 중위권 뭉치는 전개 속에서 3선입을 탔고 직선에서 내측으로 올려붙였습니다만 워낙에 막판에 이제 마이티 만보가 치고 나오는 기세가 좋았죠. 추입으로 역습을 허용했죠. 당시에는 전복 캡틴이 선행을 받아서 그 고기 높은 말이 우승을 했고, 자 이번 경주는 발빠른 이 선행마 또한 강한 상대 구도가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선두권에서 2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7번 룰브레이커 직전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8번 슈퍼 트릭이 과거에 작년에 6월 달에는 선행 1순으로 1700m를 우승을 했던 전력이에요. 한동안 다소 이제 부진한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좀 기대기도 했고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며 동거리를 입상을 했습니다. 당시 이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점프 늦발을 했죠. 그럼에도 중위권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펼쳤고 다소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직선에서 내선 아주 멋들어진 추입으로 오랜만에 입상을 했던 이 8번 슈퍼 트릭. 자 이번에는 또 주기까지 정석으로 맞췄고요. 역시 선두권 흐름이 그다지 빨라 보이지 않은 구도 속에 8번 슈퍼 트릭의 재차 연투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11번 한양공주가 지난 11월 달에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동거리로 입상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다소 계속해서 아쉬운 전력을 보였고요. 직전에는 초중반 심한배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 전개가 너무나 뒤처졌습니다. 중위 외곽 돌고 막판에 끝걸음에 여력만 남겼는데 기본적으로는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말이죠. 이번에 정상주기, 직전에 좀 출전주기도 빨랐죠. 이번에 정상주기 마쳤고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11번 한양공주 작년 11월 입상시처럼 2선 적극적인 레이스로 자리 잡는 데도 이번에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요 11번 한양공주의 선정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 9번 제왕의 별이 개인 대원 병력 공백 이후에 복귀 후 다시금 상승세 전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연달아 아쉬운 3착 4착이고 직전에는 1700m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서 이 코너에서 외측기되는 악벽 때문에 전개 처진 부분이 팬이었습니다. 이번에 1700m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역시 9번 제왕의 별도 충분히 기대치만큼 충족을 해줄 수 있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9번 제왕의 별까지 언급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직전에 통안의 3착의 아쉬움, 이번에 전개익점을 극대화하며 만회할 7번
룰 브레이커를 중심으로 도전권, 자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해 드리고요. 정말 이 편성에서 되는 능력마로 엄선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명쾌한 해설 잘 들었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룰브레이커 직전 아쉬움 만회해야죠. 상대 조건도 너무 좋아졌는데 안쪽 솔직히 1번부터 6번까지의 전력들이 검증의 세력들이라서 7번 룰브레이커의 편성 요점은 여기서는 좀 더 높게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 저 역시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좀 의아한데요. 외곽에 있는 12번마 기동대장입니다. 직전의 경주가 분명히 어부지리가 아니라 자력 입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예전에 그 좋았던 탄력들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고 직전도 게이트가 11번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레이스 자체는 올해 직전보다 좀 더 수월한 경주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12번 기동대장의 역습은 여기서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마필을 언급 안 하신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직전에 이제 깜짝 우승을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던 말인데 조건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부담 중량도 당시 51에 유리한 부중이었고 다소 후미에서 정말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딱 몰아쓰는 전개 작전 구사가 상당히 어울렸다는 부분. 하지만 이번에는 선두 선입권의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들의 몰락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직전보다는 상대가 강해졌다는 평가고 부담 중량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이 마지막 직전처럼 정말 최적의 힘한배 전개로 막판에 올려붙일 수 있는 가능성,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룰브레이커 그리고 9번 제왕의 별 이 두의 말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 닿네요. 12번 기동대장은 한 번쯤 다시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2번 기동대장 직전에 제가 추천드리면서도 이 말은 바깥에 말이 있으면 안으로 기대거든요. 근데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저거 기대는데 어떡하지 왜 자꾸 안으로 들어가지 했는데 주행 깔끔했습니다. 그럼 말이 달라졌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추천드려놓고 이걸 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저는 이 편성에서는 1번 스트롱 캡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을 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56.5, 500g이나마 부담 중량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선입권에서의 자신의 힘한배 할 수 있는 편성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1번 스트롱 캡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직전에 그 김덕형 기수 기용으로 감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직전에도 이제 주목을 했던 마필이긴 한데 그 전경주 이제 57회 부중 직전 이제 53회 부담 중량 아무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감을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는 마필이 이 1번 스트롱 캡틴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직전 대비 또 늘어난 부담 중량 최근에 어찌 보면은 이 편성이 강하거나 느리거나 편성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흐름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제 능력 컨디션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직전 대비 살짝 부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1번 스트롱 캡틴 뚜렷하게 전력 변화의 징후가 컨디션의 변화의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소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하면서 저도 룰브레이커의 선정 가능성 매우 높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 중에서 이번 편성에서 한번 빈틈을 노려볼 말은 이번 초록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700m 자체를 별로 뛰어보지 않은 말인데 1700m에서 이미 입상이 있을 만큼 저는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더 어울리는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12번 기동대장이 2월 24일 경주 당시에 심한 외곽 전개로 무너졌는데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이 초록마가 직전에는 기동대장이 전개가 풀렸던 반면 이번 초록마가 또 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인코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전과는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초록마의 전개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유리한 전개는 풀어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출발 후 코너가 바로 나타나는 이 1700m 레이스 구도 속에서 얼마만큼 더 앞선 전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이고요. 앞선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최근에 기세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도 강하고 전개 여건도 결코 유리하지 않기에 이번 초록마도 이번 경주에서는 추천권에서 배제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직전에 통안의 3차기의 아쉬움을 이번에 정계이점을 극대화 만회할 7번 룰 브레이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경마 후반부 상당히 혼돈도가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 속에 장거리 1800m로 치루어집니다.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몇 두 눈에 띄고요. 잡정구도의 부산 5경주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되는 말을 과감히 중심마로 공략해보는 추천 경주입니다. 오랜 부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오늘 이번 경주의 중심마는 5번 오섬돌입니다. 최근 늘어난 거리에서 계속 무기력한 모습으로 고전해 왔는데 최근 이말의 부진의 원인은 사실 늘어난 거리보단 컨디션이 바닥을 난조라고 컨디션 난조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말의 부마는 어썸 오브 코스인데 조부마 즉 할아버지가 어썸 어게인입니다. 어썸 어게인의 자마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부산의 1등급 말인 삼정 어게인이란 말이 있는데 스피드보다는 지구력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말입니다. 또 북의 직접 형제마로는 누리채강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 말도 1등급 장거리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말입니다. 그만큼 또 더군다나 모계 쪽도 전혀 스피드에 치중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거리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혈통 거리 적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말인데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그래서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래피아는 편한 앞선 전개를 해내야 된다는 부분. 그런데 최근에 실제 12월 29일에 선행을 나섰을 때 경주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스피드가 좋은 투스카로 라빌이라는 굉장히 빠른 말이 계속 압박을 하면서 결국엔 좀 방해를 많이 받았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빠른 말 자체가 전무합니다. 단독 선행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직전 경주 이후 놀랄 정도로 컨디션까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선행 버티기 찬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마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경합 없는 편성에서 앞선 전개를 통해서 버텨낼 가능성이 있는 말들인데 4번 불화와 6번 슬블리, 7번 채강블리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들 중에서 당일의 컨디션까지 체크해 가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정리하면 경주일이 다가올수록 컨디션 최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단독 선행 편성 만남 5번 오섬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보는 경주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워낙에 커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4두를 선정하신 마필들과 이제 제가 보는 4두의 마필들과 한 마리도 일치를 안 해요. 그만큼 보는 시각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건데 그만큼 질문을 드려야겠죠. 5번마 오섬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편하게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라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최근에 뛰었던 경주 운영 속에서 선행을 장악했을 때 압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외의 경주에서도 열역감 자체를 전혀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경주 편한 선행은 기대를 걸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만의 출전이에요. 2주 만의 출전이라서 훈련 강도도 높여가지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필이 좀 더 좋아졌던 컨디션이라 할지라도 선행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버틸 가능성보다는 중심보다는 후차권의 가능성을 좀 보는 마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인데 5번마 오섬돌의 불안 뉴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5번 오섬돌이 이번 경주에서 무조건 입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성 자체가 그만큼 혼전이란 뜻인데 이 혼전 편성에서 그러면 입상을 확실하게 좀 확신을 믿음을 주는 말 그 또한 저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 가능성 높은 말은 저는 5번 오섬돌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모든 여건이 유리해진 5번 오섬돌이 선행 버티기를 노릴 찬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마필은 여기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외곽에는 11번마 에블린입니다. 1600m의 강점을 가졌던 마필로서 휴양 이후 직전력이 다시 한번 좋아진 모습 속에 프리시드가 이끄는 페이스를 잘 견뎌냈던 모습이에요. 거리가 1800이지만 성장세의 마필인 데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등급에서 최악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드 사이라면 더군다나 빠른 마필이 많지 않은 구도라면 5번이 선행 가고 6번이 붙는다 할지라도 11번 에블린도 선입권에 붙이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힘적인 모습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에블린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1번 에블린도 사실 뭐 이 편성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편성. 따라서 이번 경주는 후착마를 압축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11번 에블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있는 이 5번 오섬돌 같은 경우는 2월 1일에 2등급 말들과 뛰었는데 어쨌든 이 에블린은 지금 4등급에서 승급을 했고 강자들과의 경험이 지금 없다는 부분이 좀 약점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늘어난 거리에 대한 검증 또 혈통 거리 적성도 그렇게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두고 당일 상태까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썸들의 혈통이 좋죠. 예, 좋죠. 좋은데 경주마가 혈통으로만 뛸 수 있다면야 세상 쉽죠. 그리고 혈통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백동규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11번 에블린 일본 최강 스테이어의 버밀리온 해자마입니다. 5개 외조부마 태핏이고요. 와인 아시죠? 저는 혈통으로도 그다음에 이 경주력으로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자꾸 혼전으로 몰아가시는데 이거 솔직히 저는 혼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인기마 접전 많아봐야 인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인기권 말들의 뭐 혼전 그 정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번 프라임 레이스 한번 여쭤볼게요. 1800m 거리 경험이 있고요. 직전 경주 상대는 뉴레전드였고요. 뉴레전드한테는 마신차 크게 벌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들 퍼질 때 자신은 퍼지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꿋꿋이 유지하면서 올라왔었다는 그 걸음과 프라임 레이스가 부담 중량이 높아지고 난 다음에 계속 추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직전에도 추입을 시도를 했고 솔직히 뉴레전드 있는 경주에서 앞선을 붙는다는 것보다는 추입이 좀 더 유리했었던 것도 맞고요. 사실 이 말은 선두력이 딸리는 부족한 말이 절대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말로 판단하는데 이번 프라임 레이스는 왜 추천 안 하십니까? 네, 이번 프라임 레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가 되게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유망주로서 기대가 컸는데 한번 휴양을 다녀온 뒤에 참 아쉽게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뉴레전드가 이끄는 편성에서 뭐 나름 선전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경주에서 오히려 김정우 형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점프하면서 늦발한 것이 저는 오히려 호재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서두르는 선입 앞선 전개였다면 오히려 더 막판에 묻어줄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도 그렇게 중장거리 경주에서 지금까지 뚜렷한 어떤 검증 확실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까지 뛰어온 구간 기록이나 주행 속성을 봤을 때도 늘어난 거리가 전혀 유리한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800m에서 검증이 한번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 항상 논란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곤 합니다. 5번 오썸돌 역시 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다소는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구도가 되겠는데 어쨌든 최성진 의원은 5번 오썸돌이 여기서는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1승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당일 질퍽질퍽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가벼운 주로라면은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가 있겠네요. 11번 에블린, 2번 프라임 레이스 모두 충분히 장거리에서 자력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로 이 평가를 합니다. 이 8번 바로가도 뉴레전드 편성에서 한번 이착을 했죠. 10번 치프 리더가 있습니다. 직전에 그래서 1600m 상당히 강한 전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 3착의 아쉬움 당시 이 터프그린을 이끄는 페이스 통원의 목차 3착이었죠. 이번에 4등급 3등급 무대에서 3km나 내려받고 출전을 합니다. 자, 코너 4개짜리지만 감량 혜택에도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수 있을 듯한데 최성진 의원 10번 치프리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최근에 참 좋은 모습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4등급에서 3착을 하고 지금 3등급 경주를 치르고 있는데 저는 백동일 형께서 언급해주신 11번 에블린이나 김재영 형께서 언급해주신 2번 프라임 레이스 같은 경우는 늘어난 거리에 대한 어떤 검증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후순위로 돌렸다고 한다면 10번 치프리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말로 판단됩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에서 경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편성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에서 경합 없이 버틸 수 있는 말을 찾아내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한 만큼 그런 만큼 11번 에블린과 2번 프라임 레이스는 만약에 거리 적성 장거리에 대한 잠자력을 이번 경주에서 터뜨린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10번 치프리터 같은 경우는 앞선에서 경합이 없는 이 편성에서는 좀 어부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력 입상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5번 어섬돌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네요. 경합 없이 선행 1순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5경주는요. 자, 경합 없는 선행 조건으로 1승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5번 오썸더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역시 난해한 편성 구도 속에 불안한 인기마보다는 이 편성에서 되는 마필로 엄선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혼합이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이 1700m 레이스 역시 중장거리 이 검증 능력을 충분히 보인 말도 있고요. 이번에 직전 최근에 좀 강편성 구도 속에 아쉬운 전력을 보인 말 재도전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자,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9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1700m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최선의 압축 그리고 마필 편성 자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분명한 전개적 우위까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까지 기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가진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준비해봤는데요.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단연 편성의 우위 4번마 초인마죠. 매번 나올 때마다 이 얘기 똑같이 하는 거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소개는 해야겠죠. 17년도 경기도지사배, 과천시장배 우승 마필, 18년도 이제 더비아 스포츠 서울배 3위. 그만큼 잠재력 자체가 계속 꾸준했던 것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초인마는 꾸준한 모습이 장점인데 결정력 있는 모습은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1월 달에 좋은 모습을 선전을 했었고 직전 경주는 아쉽게 순위권에만 멈췄었는데 전개가 좀 좋지를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월의 경주 자체에서는 선입 중위권에서 이제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모래를 피한 추진을 해주면서 타이밍을 잡았던 마필인 반면 직전에 오히려 내측에서 전혀 갇혀버렸어요. 갇혀서 나오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직선에서 좀 외선으로 나오는 과정이 좀 소래가 컸습니다. 그 부분이 초인마가 최근에 결정력이 크진 않다 보니까 전기가 좀 잘 풀려야 되는 그 단점이 있는 모습인데 상대 페이스가 좀 강했다는 것이 아쉬웠었죠. 하지만 이번은 다르죠. 1700m로 지금 내려와 있지만 1700m이긴 하지만 상대 선행권도 상대권의 변화된 모습의 마필들도 크지 않습니다. 모처럼 편하게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4번마 초인마는 여기서는 강한 믿음 갖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1번마 블루울품, 8번마 원더풀 챔피언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 럭키루키를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1번마 블루울프는 좀 더 빠른 성장을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최근에 이제 2등급 진입 이후에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걸음의 여유가 좀 크진 않네요. 과거 이제 몰에 대한 민감성을 노출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최근 레이스 자체에서 직접적인 장악을 해내지 못했던 것이 이 마필의 부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고 인코스를 보여받았다는 점,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은 구도 속에 오래 선두권 장악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m도 선두권 수월하게 나서주는 조건이면 얼마든지 열악감을 보여주는 1번 블루월프, 여기서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8번마 원더풀 챔피언 같은 경우는
직전 부정의 여파였을까요? 순간적으로 페이스가 좀 밀려버렸어요. 중장거리에서는 오히려 선행권까지 나설 만큼 스피드감을 갖춘 전력인데도 불구하고 직전의 경주는 페이스에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당일 상태만 크게 이상이 없다라면 훈련에서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기본 능력 조원 8번 원더풀 챔피언도 가치가 충분해 보이고요. 의외로 중장거리에서 결정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외곽 11번 럭키루키 다시 한번 1700에 도전을 합니다. 1700 첫 도전은 초반에 발주가 좋지를 못해서 두 번째 경주에서는 전개는 좋았는데 한 발이 아쉬워서 다시 1400이 내려가서 전력을 쌓고 지금 1700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상대 자체는 만만한 모습이어서 이마필의 기본 잠재력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의 구도에선 편성, 전개, 조건, 상대까지 만난 마필 4번마 초인마를 필두로 불안한 마필 꺾어드리면서 최선의 압축으로 인사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리원의 방송 추천 경주 우선 응원 먼저 힘 한번 실어드리고 4번 초이마 부당 중량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뭐 백동리원의 설명을 듣다 보니 뭐 부담 중량도 너끈히 극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4번 초인마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레이스 주도를 해 나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이지만 12번 나스카의 태양 쪽에 시선이 갑니다. 나스카 태양이 2등급 승급 이후에는 잠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본인이 뭐 선행보다는 2, 3선 쪽에 응수를 해준다면 더 나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고 이미 거리는 검증이 되어 있는 전력이다라는 부분인데요. 12번 나스카의 태양은 어떻게 좀 좋게 좀 평가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마필 자체를 판단했을 때 이제 동일 마주 조건이잖아요. 일본 블루울프하고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나스카이 태양도 결국 무시는 못하죠. 근데 블루울프가 전 게이트가 좋아서 좀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나스카이 태양 같은 경우는 참 재밌어요. 이마필 단거리 잘 못 뜁니다. 단거리만 뛰게 되면 흐름에 밀려서 자리를 못 잡는데 오히려 1700 중거리 만나면 중속 부분에서 선택권 장악까지도 나서는 마필이라서 저는 외곽에 있는 멀로 기수의 이마필 자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이마필 자체도 초반에 전개 운영에 따라서는 복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찔끔했어요. 이마필은 안 나와주길 좀 기대를 했는데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마필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고 저 역시도 꼼꼼히 체크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저 역시도 4번 초인마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1700m라면 더더욱 잘 뛸 수 있는 그런 말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이 있는데 복병으로 저는 10번 대주신이란 말이 훈련 상태가 좀 눈에 띕니다. 직전 경주도 사실 더 잘 뛸 수 있었던 경주였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너무 전개가 꼬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자체가 좀 앞선에서 확고하게 믿음을 주는 말이 좀 적다라는 판단이고 자칫하면 막판에 직선에서 결승주로 해서 무뎌질 수 있는 그런 경주 양상으로 펼쳐진다면 10번 대주신 이미 2등급에서 충분히 추임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복병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백동일 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상태 변화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대주신의 최근의 모습 자체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추입성의 모습으로 지금 싸워줘야 됩니다. 결국 대주신이라는 마필 자체는 중장거리에서도 추입으로 싸웠던 마필이지 스피드로 싸웠던 마필이 아닌데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게 연결이 된다 할지라도 이번 레이스에서 가담하기 힘들어 보여요. 뭐 직전 경주도 외선에서 의도적으로 참고 한 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의 여유가 전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좋아진 상태 그만큼으로는 대주신의 이번 변화가 실전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구경주는요 역시 뭐 4번 초인마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다소 이제 전개 잘못 풀어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의 실패는 없으리라 봅니다. 4번 초인마는 요편성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8번 원더풀 챔피언 11번 럭키루키 좋습니다. 자, 2번 야후 선샤인 있습니다. 1등급에서 강급됐고 직전에 2등급 무대에서도 좀 절전이었습니다만 다시금 신인기수 기용으로 수수기수 기용으로 감량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전력이죠. 때에 따라서는 요편성에서 흠이 아닌 좀 앞선에서 전개 운영도 가능해 보이는데 강급 이후 두 번째 경주 2번 야호 선샤인 백동일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적응이 좀 필요해 보여요. 뭐 직전의 경주에서도 조건은 정말 좋았었죠. 2등급 강급 첫 도전에 문선혁 기수가 기승하면서 53km. 정말 좋은 조건에서 전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초반 선입받고 이제 코너에서 무빙선 전개를 펼치면서 선입권에 가담을 했는데 여유가 없어요. 이번 경주 자체가 물론 직전의 상대보다는 약해진
상대를 만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계속해서 열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뭐 문서혁 기수나 김동혁 기수 기수 자체가 감량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말머리가 까다운 이마피를 한 번에 성공시키기에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는요. 편성도 잘 만났고요. 이번엔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4번 초입마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적정거리 출전에 상태감 좋고 편성 잘 만난 말로 엄선 추천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등급 1800m 레이스 1호 경마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신흥 강자로 떠오른 한두의 마필이 눈에 확 띄고요. 앞말 대상 경주에서 선전 펼친 말이 이번에 1등급 순말리가 함께 뛰는 구도입니다. 여타의 마필들 어떤 전개 운영으로 이 1800m를 극복해낼지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등급 1800m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5번 강토마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더 높아진 2kg으로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 봐야 53kg이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말들, 상대 마들의 부담 중량이 높아져 있다는 부분에서 5번 강토마의 선입후 추입 혹은 아예 추입도 충분히 통한다 봅니다. 여기에 상대마로는 저는 우선적으로 6번 울트라로켓 직전 경주에 제법 강단 있는 모습 속에 추입력을 발휘했었던 전력인데요. 선위권에서 자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6번 울트라로켓은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승급전입니다. 11번 청수여걸 직전 경주 선전 이후 안말 대상 경주에서 선전한 이후에 승급전 임하고 있는 전력인데요. 이 청수여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식적인 승급전이요. 실질적인 승급전. 청수여걸 같은 경우에도 선입과 추입이 모두 자유로운 전력이에요. 이거를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잘 타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입마호흡의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썬더 라이트 승급전에서는 좀 주춤했습니다만 외곽에 있는 위너골드보다는 좀 더 유리해진 부담 중량과 선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의 혹이 9번 썬더 라이트의 1등급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김정우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5번 강토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합니다. 나머지 축장마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도 위너골드라는 말에 대해서는 김정우 의원께서 지금 언급 안 해주셨는데 충분히 도전 가능한 도전이라기보다는 1등급에서 워낙 보여준 모습이 지금 좋기 때문에 부중이 늘어났지만 극복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7번 티즈 플랜이라는 말도 승급전이긴 하지만 앞으로 보여줄 잠재력이 굉장히 좋은 말로 판단하는 만큼 승급전 가능성 바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OP7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말이 지금 좀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는데 왼쪽 앞다리가 좀 좋지 않아서 하지만 휴양을 다녀오지 않은 상태로 훈련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1월 말부터 꾸준한 훈련을 지금 받아오고 있고 수영 훈련까지 굉장히 소화해 가면서 준비를 착실하게 했는데 이 말이 단거리에서 워낙 보여준 능력이 탁월하지만 2000m에서도 이미 1등급에서 가능성 이미 보여준 상태고 훈련 상태 이상 없는데 선행까지도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이번 OP7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경주마들은 어떤 거리든 자신이 우승과 입상을 포기하고 3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 다 그 3위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상과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이죠. OP7 같은 경우에는 2000m에서 가능성 있는 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3위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부분, 결정적인 장거리 경쟁력 면에서는 한 번쯤 더 검증이 필요한 데다가 관절염이 있었던 것이 왼쪽 좌완 관절염이 있었던 것이 3월 초예요. 한 번쯤은 더 검증이 실전 감각 회복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경주네요. 강토마는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있는 구도가 아니고 6번 울트라 로켓도 마찬가지죠. 울트라 로켓은 정정희 기수가 직전에 인터뷰가 기억이 나네요. 말만 잘 타면 자기는 우승도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말이 정말 잘 뛰었어요. 좀 아쉽긴 했지만 나머지 티즈 플랜은 최성진님께 설명해 주셨고 저는 4번 나스카 프리스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찌됐든 직전에 이마필도 1등급 첫 도전 정말 잘 뛴 겁니다.
어차피 지금 구도 자체가 빠르게 스피드를 보여주는 마필은 많지 않아요. 사실상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나스카 프린스가 이번 구도라면은 선행이든 2선이든 최적 전개 속에서 좀 높은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이 마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전 경주에 정말 잘 탔어요. 그 위치에 있는 그 순간에 정말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멈췄다라는 부분이죠. 이 말이 설마 승급점이니까 아유, 이번에 적응률만 만족 나 4등만 하고 말래 라고 했던 말머리도 아니었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4등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게다가 지금은 선입권이 압박할 수 있는 세력이 직전보다는 좀 많다라는 판단이라서 나스카 프린스가 직전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네, 1등급 1800m 레이스 직전에 동거리 우승한 1등급 강자로 부강했죠. 5번 강토마 김동수 기수의 그 인터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장철 기수 군대 입대로 자신에게 바톤 터치가 된 이 5번 강토마에 대해서 상당히 아낌없는 본인의 애정을 표했던 그 인터뷰. 11번 청수역을 실제 승급전 순발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10경주 짧고 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등급 무대에서 신은 강자로 떠오른 말이죠. 5번 강토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권 가장 긴 1400m 레이스 은근 접전 레이스 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과연 어떤 마필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일요 라스트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요일만 라스트 경주 11경주 12마리 출전 상대 혼전 구도입니다. 선행권 마필들이 질비한 경주에서 어떻게 운영을 찾아낼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선행권보다는 선의권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중 중심 온마 구름왕자 소개드립니다. 1400 거리 자체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주폭을 가지고 있죠. 12월 23일 때 모래 맞고 운영이 좀 처지면서 아쉬움을 보였지만 직전 경주에서 차분한 선입전기 그 빠른 패스를 견뎌냈다는 것은 의미가 커요. 참 이번 경주가 안쪽에 있는 뭐 와일드 드래곤부터 6번 사이버 해후 바깥쪽의 능력 시대 정말 발빠른 마필들 선행을 가야 뛰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경합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그름 왕자의 선전 기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3번 프리모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함께 볼 수 있겠죠. 직전이 이제 1000에서 1400을 도전하는 승급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추진을 안 해요. 추진 안 하고 따라만 갈 거야. 따라만 가보자 하고 갔는데 종말에 추진을 하니까 그 반응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여력감 자체가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프리모 자체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1400을 견뎌냈다는 것은 의미가 큰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 좀 더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4번만 솔파랑 같은 경우는 마필 자체가 이제 외측 사인기가 고쳐지면서 끌릴 만큼 스피드가 좋은데 직전에 이제 초반에 약간 충돌 속에서 후미권 처진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미권에서 참아주고 외선을 올려붙이니까 타이밍이 나왔던 모습이라서 이번 늘어난 거리에서 좀 더 참아주면서 타이밍을 잡아준다라면 경합성 레이스에서는 오히려 참고 할 수 있는 3번, 4번 솔파락의 최근의 변화 가능성도 높게 평가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2번만 와일드 드래곤은 딱 하나입니다. 모래만 맞지 말자. 모래만 맞지 않고 선두권에 가담을 하자. 계속 그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 좀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행권의 마필들을 어떻게 피하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일 뿐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리 선점 자체가 중요한 이번 와일드 드래곤은 당일 조건이 중요하지만 기본 능력 자체는 이번 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이 빠른 레이스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습을 갈 수 있는 온마 구름왕자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면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백동희 의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구름왕자가 추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지적, 제가 딱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었고 3번 프리모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도 같은 이치로 저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와일드 드래곤은 사실 그래요. 모래를 안 맞고 뛰면 더 좋다라는 의견에도 동의를 하지만 이거 빅토하로 통역이 좀 듣고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안마라도 약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안말들 많은 경주에서 유난히 졸전이어서 조금 더 다부지게만 몰아준다면 와일드 드래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11번 아르고 멜로디 여쭤볼게요.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3번 프리모나 11번 아르고 멜로디나. 예전에 선행 일변도에서 이젠 벗어나서 따라가는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2번 아르고 멜로디 가장 무섭게 봐줘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죠. 선행권에서 탈피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 시도 인정을 합니다만 최근에 두 번의 경기는 운영이 정말 잘 풀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여력감 자체는 뭐 꾸준하게 보여줬지만 파괴력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평가를 하고 지금 너무 게이트가 좋지를 못해요. 6번 사이버, 7번 해우, 뭐 능력 시대, 뭐 그 마필들 자체를 넘어서는 전개는 힘들고 따라갔다 한 발을 발휘해야 되는데 페이스 좀 빠르게 진행될 이번 경주에서 3연속 입상을 거둘 만큼 최근의 모습은 아니어서 좀 당일 상태 조건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불안한 요소가 충분히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좀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내려보고 싶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5번 구름왕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최적 전개를 해낼 가능성이 높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한 전개 후에 뒷심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2번 와일드 드래곤과 3번 프리모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번 해오라는 말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백돌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이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 좋은 말인 건 맞지만 이 편성에서 지금 앞선에 나설 선행형 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으신데 6번 사이버와 7번 해오가 사실 눈에 가장 띄지만 6번 사이버 훈련 모습과 공백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편성이야말로 7번 해오가 선행 나설 가능성이 최근 경주 중에 가장 높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선행 나서면 1400도 이미 극복한 경험이 있는 해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해오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전개를 파악했을 때 사이버가 선행을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이버가 선행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미지수잖아요. 확신할 수 있나요? 전 사이버가 재검대 모습이나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두 마필이 선행하려고 맘만 먹으면 솔직히 사이버가 더 빨라요. 해오보다. 더군다나 안쪽에 있는 와일드 드래곤이나 그런 마필들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뿌리치고 선행을 나서야 되는 그 조건을 해오가 이번 경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오는 지금까지 따라가서 안 됐어요. 선행 가야 되는 조건인데 편하게 나설 수 없다라면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해 보입니다. 네, 흐름 매우 빠르게 진행되죠. 7번 해우, 6번 사이버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이 선두권 몰락 가능성을 높게 이제 평가를 하는 구도 속에 그래서 11번 아르고 멜로디가요. 지난 1월 27일 경주 입상 시 동거리 입상 시 사이버가 이끄는 페이스 자 외선 따라가며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잖아요. 직전에는 코스 이점에 전기를 잘 풀어냈고 이번 와일드 드래곤은 다소 경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조치 중에 하나가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프리모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낸 장점까지 11번 아르고 멜로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따라가는 조건 하이페이스 이겨냈잖아요. 자 백동일 의원 그래도 요 연투기 대치는 낮게 보십니까? 여건이 안 좋아졌다 평가하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번째 내려놓긴 했어요. 오드마번에서. 근데 불안 요소가 좀 많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르고 멜로디가 그렇게 강한 전력의 마필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이페이스에서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운영이 잘 풀렸던 것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경주만큼 운영이 풀린다는 보장이 없는 경주가 이번 경주입니다.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부분, 연투를 가져갔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개 조건이나 상대 조건이 좋지 못해졌다는 부분은 이 마필한테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 할지라도 중심권보다는 후차권에서 가볍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바로 5번 구름 왕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전해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봄으로 접어드는 3월 경마가의 대단원에 막이 내렸습니다. 저희 요 방송 본 방송이 끝나면은 돌콩의 두바이 월드컵 위대한 도전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돌콩의 국위선양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 4월 첫째 주 금요경마 해설 방송 저희가 더욱더 야심차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